어, 저는 그 창작 뮤지컬 활동을 지금 대구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기 PPT 보시면 밑에 뮤테이저라고 쓰여 있는데, 뮤테이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대 위에서 뮤지컬을 하는 사람, 뮤지컬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거 빼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그래서 뮤테이저가 됐습니다. 뮤지컬을 하는 사람, 스테이저가 배우라는 뜻이거든요. 무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 이게 뮤지컬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뮤지컬을 하게 된 건, 우연한 기회에, 좀 나중에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은 그, 왕의 나라라는 뮤지컬이 나오는데, 왕의 나라라는 뮤지컬을 3년 동안 기획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뮤지컬 재밌더라고요. 진행하는 거, 뭐, 이렇게 객석에 앉아서 보는 것도 재밌지만, 뮤지컬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이거 좀 계속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뮤지컬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여기 제가 한번 살짝 미리 한번 보여드리면, 이 디마프라는 대구 영 뮤지컬 아티스트 페스티벌, 이니셜을 따서 DYMAF, 디마프라는 이 페스티벌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뮤지컬 창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가 뭐냐면 리딩 공연이에요. 리딩. 무슨 말입니까? 읽는다는 말이죠. 뮤지컬을 읽는 거예요. 읽기. 이걸 공연으로 하는 겁니다. 생소하시죠? 뮤지컬을 읽는 공연.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낭독극입니다. 낭독극. 낭독극은 들어보셨나요? 예. 연극은 낭독극 많이 합니다. 뮤지컬은 낭독극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이게 사실은 브로드웨이에서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이제 뮤지컬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뮤지컬은 창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극은 돈 없이도 만들 수 있어요. 배우들끼리 그냥 뜻만 맞으면, 배우들끼리 야, 우리 연극 한 편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기존에 있던 대본 희곡 가져오고, 소극장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그냥 누구 가서, 형님, 저 연극 좀 하고 싶은데, 극장 좀 공짜로 좀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줘요. 말만 잘하면. 그래가지고, 공짜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뮤지컬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음악도 만들어야 되고, 무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조명도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워낙 많아서, 돈 없이는 불가능해요. 제가 제작을 해보니까, 이 창작 뮤지컬 제작을 해보니까, 최소 한 5천만 원은 있어야지. 뮤지컬 한 편을 무대에 올리려면.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무대에 올렸는데, 반응이 없다. 그냥 5천만 원 날아가는 거죠. 그런 실패를 조금 이제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뮤지컬 리딩을 해서 먼저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관객들의 반응을 한번 보는 거죠.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진행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리딩 공연을 브로드웨이에 가면, 맨하탄의 브로드웨이에 가면 많이 합니다. 뮤지컬 도시, 대구가 뮤지컬 도시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러면 뮤지컬 도시인데 우리가 정말 생산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걸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대구가 지금 이 전 세계 뮤지컬을 하는 사람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영국이나 뭐 호주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대구가 리트머스 마켓으로 통합니다. 리트머스 마켓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뮤지컬 공연을 해서 이 작품이 한국에 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서울에 가서 공연을 하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극장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비용이 적게 들고, 그래서 대구에서 한번 해보고 서울 가자. 그런 차원에서 리틀 마켓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금 대구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럴까? 대구가 왜 이렇게 뮤지컬 공연이 잘 될까? 첫째, 학교가 많아요. 뮤지컬 관련 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 뮤지컬 과정이 있는 학교만. 그 1년에 한 150명 정도가 뮤지컬 전공으로 학교를 졸업해요. 그러니까 그 150명이 한 10년 쌓였으면 1,500명이 되는 거고, 20년 쌓였으면 3,000명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뮤지컬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전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관객들이 기본적으로 대구에는 깔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000석이 넘는 극장이 8개나 있어요. 자, 대구에서 뮤지컬 제일 많이 어디서 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데 계명아트센터입니다. 계명아트센터가 1,800석이에요. 그 1,800석 가득 채우면은, 만약에 평균 단가 잡아서 10만 원 치고 1,800석 가득 채우면은 1억 8천이잖아요. 그죠? 돈이 된다는 얘기죠. 객석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지금 그 계명아트센터 극장 관객 수가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오페라하우스는 한 1,400석 정도, 1,450석 정도. 그 다음에 이런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극장은 아니지만 이제 콘서트 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수성구에 사시니까. 수성아트피아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1,000석이 넘어요. 그 다음에 또 아양아트센터가 있고, 또 어디겠죠? 천마아트센터도 있고. 예, 8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극장이 많아서 공연하기가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가 리트머스 마켓으로 불리고 있고,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대구 인구가 얼마나 되죠?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때 250만이 조금 넘더라고요. 251만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250만 명 중에서 뮤지컬을 구경하러 다니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1%면은 2만 5천 명이잖아요. 그죠? 5%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5%면 몇 명이죠? 예, 10만 명하고 12만 5천 명이네. 그죠? 그 정도가 넘어가지 않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이 뮤지컬을, 이렇게 대형 뮤지컬을 볼 수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 이 지방에서 뮤지컬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공연을 하는 도시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대구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부산, 울산, 심지어는 광주, 우리 또 대구에 근접하는데 포항이나 김천, 구미, 이런 데서 공연 보러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극장에 가보면 극장 꽉 차고 이러니까, 야, 대구 사람들 뮤지컬 많이 보는구나 하는데, 사실은 대구 사람보다도 대구 사람도 물론 많죠. 물론 많지만 이제 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뮤지컬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시장 규모가 큰 편입니다. 얼마나 될지 아세요? 대구의 공연 시장, 뮤지컬을 포함해서 모든 공연을 하는 이 마켓이,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이만큼 됩니다. 1년에. $200억. 제법 되죠? 이 중에 약 80%, 그러면 160억이죠? 160억이 대형 뮤지컬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 물론 서울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서울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지방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정도라서, 그러니까 뮤지컬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뮤지컬을 얼마나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뮤지컬을 그 160억이나 되는 이런 그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뮤지컬을 얼마나 아느냐, 뮤지컬을 과연 알고 보느냐.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뮤지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봐야 할 것이냐를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뮤지컬은 그럼 과연 뭐냐? 뮤지컬이란 꼭 이제 그걸 번역을 하자면 가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뮤지컬은 사실 외래어죠. 영어를 그대로 읽는 대로 소리를 읽은 거니까. 예, 외래어인데 가무 이야기라고 해야 되는데, 이 가무 이야기로 하니까 뮤지컬 그 어떤 그런 뮤지컬을 표현하는 맛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제 뮤지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지는 공연 형태를 말합니다. 예, 이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뮤지컬 본고장은 다 브로드웨이로 알죠. 그죠? 맞습니까? 예, 브로드웨이가 아닙니다. 영국의 런던에 웨스트 엔드라는 데가 있어요. 웨스트 엔드가, 거기가 뮤지컬이 처음 태동한 데입니다. 시작된 데입니다. 이 뮤지컬은 노래가 중심이 돼서, 여기 노래가 중심이 돼서 무용과 춤과 극적 요소가 조화를 이룬 종합 공연물이다. 여기서 종합 공연물이라는 말은 음악과 춤과 조명과 뭐 이런 어떤 그런 무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공연물을 말할 때 우리가 종합 뮤지컬 공연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명칭은 뮤지컬 코미디 또는 뮤지컬 플레이라고의 준말입니다. 뮤지컬이 19세기에 이제 창작됨에 따라서 오페라의 이제 조금 작은 규모를 일컬어서 오페레타라고 하는데, 오페레타에서 뮤지컬 플레이 이르는 음악 작품의 대명사가 되었고, 극의 성격을 갖지 않은 작품도 뮤지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알고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음악극, 총체극을 뮤지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 연극하는 분들하고 이제 많은 교류를 하고 그분들하고 지금도 뭐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연극하는 사람들은 연극 속에서 배우가 노래를 하면 다 뮤지컬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근데. 그건 음악극이에요. 그리고 총체극. 총체극이 뭐냐면, 저거 보셨죠?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김정은이가 무슨 극장에서 공연하는데 박수를 막 치고 있어요. 그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그 총체극입니다. 뭐 피바다 그러고 막 그 총체극이란 건 뭐냐면, 정확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모인 관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극을 총체극이라고 합니다. 그 컬러풀 페스티벌 할 때 총체극을 합니다. 우리도 여기는 대구다 뭐 이런 거. 그걸 뮤지컬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걸 이제 그걸 총체극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뮤지컬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재는 코미디, 멜로드라마, 풍자극, 환상극, 문학 작품, 희곡 등 자유롭고 다양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92년 19세기에 초연된 G. 에드워드가 제작한 거리에서를 첫 뮤지컬 작품으로 봅니다. 그러면 뮤지컬 발전은 어떻게 해갔는지 한번 볼까요? 제1기는 뮤지컬이 독특한 공연물로 완성된 1930년대. 그러니까 이거 아까 19세기에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20세기로 넘어왔어요. 그죠? 30년대 뮤지컬 황금기,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은 그 시기에 이제 1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50년대에서 60년대 전반으로 뮤지컬 발전기. 이 시기의 뮤지컬은 전쟁의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적인 미래 꿈으로 바꾸고자 한 내용들의 작품들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아시죠? 예,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 영화 내용이 그거죠.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그 오스트리아인데 이제 그 독일의 치하에서 도망가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끝에서 그 도망가서 그 산을 넘어서 그 안전한 데 도착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 예. 3기는 뮤지컬의 전환기. 그런 어떤 그 60년대, 70년대로 사회적 주제와 사실적 내용의 진지한 뮤지컬이 창작되었고 문학성, 예술성 높은 작품이 선호되고 춤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 작품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코러스 라인 이런 작품들은 미국의 작품들입니다. 4기에 속하는 오늘날의 뮤지컬은 모든 시기의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고 첨단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대에 치중하고 있는 특성을 보입니다. 얼마 전에 공연됐던 한 2, 3년 됐나요? 했던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뮤지컬이 그 서울의 LG 아트센터에서 공연이 됐었어요. 거기에 보면 홀로그램이 등장합니다. 사랑과 영혼 영화에 보면 그 패트릭 스웨이즈가 귀신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데뷔 무어 등 뒤에 와서 이렇게 막 안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 영화를 그대로 뮤지컬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주원이 똑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홀로그램으로 영상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술이 필요한 작품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나라에서 공연됐던 작품입니다. 놀랍죠. 우리나라 기술이 지금 굉장히 발전했어요. 놀라워요, 정말. 예, 뮤지컬의 특성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사실적 로맨스극입니다. 사실적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총체극. 여기서 총체극이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체극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종합적인 종합 공연물이라는 의미의 총체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체극이라는 거는. 네, 그 다음에 제시주의적 연극. 뒤에 가서 다시 요거 좀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중연극. 대중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무대 약속을 사용하는 연극. 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뮤지컬 특성 가운데 어답테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각색인데, 이 각색이라는 말이 이 영어 단어가 어답테이션 말고도 다른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답테이션은 각색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빅토르 휴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성공한 경우. 아시죠? 레미제라블 다 아시죠? 예, 뮤지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레미제라블을 뛰어넘을 만한 작품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요. 스토리도 너무너무 탄탄하고 그리고 음악도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이 레미제라블을 뛰어넘을 만한 작품은 지금까지 없는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답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영혼을 영화였는데 뮤지컬로 만드는 이유는 기존의 상업 예술이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성공을 거둔 작품을 뮤지컬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잖아요. 그죠? 생전 듣도 보다 못한 창작 뮤지컬 이상한 얘기 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창작 뮤지컬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작품도 사실은 창작이라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가 소설을 레미제라블, 우리가 흔히 알 만한 장발장, 예, 빵 하나 훔쳤다가 19년 동안 감옥살이 한 장발장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 소설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드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창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창작이 아닌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페라와 다른 점. 뮤지컬은 오페라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걸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페라가 원래 모델입니다. 뮤지컬은. 근데 오페라는 주로 고전적인 문학과 음악이 중심이고, 오페라는 또 성악이라는 발성에 의해서 마이크 없이, 마이크 안 쓰죠. 오페라에서 마이크 쓰면 안 되죠. 항상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합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근데 뮤지컬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크도 다 쓰고
그 음악도 그 다 이렇게 막 전자악기 막 이런 거 다 쓰고, 오페라는 전자악기 안 쓰죠. 예, 전자악기 다 쓰고, 뭐 키보드도 막 이상한 거 막 쓰고, 막 이상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하는 악기를 막 씁니다. 막 뮤지컬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 그 프리젠테이션을 그 배우가 극중의 상대한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객석을 보고 얘기해요. 노래를 불러요. 이 사람이 둘이서 얘기하는데 우리 둘이서 대화하는 내용인데 이쪽을 보고 노래를 불러요. 이게 이제 극중의 상대보다는 관객을 향해 노래하고 관객이 박수를 쳐요 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뮤지컬은 프리젠테이셔널 극이라고 합니다. 자기 속마음을 그 레미제라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남자 주인공 장발장 말고 젊은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그 조연이죠. 조연을 사랑하는 그 뒷골목의 어떤 젊은 아가씨가 본인이 그 가로등 밑에서 그 나는 저 남자를 마리우스를 사랑한다라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노래를 불러요. 이제 그러니까 관객들은 그걸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 지금 여자 배우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말 안 하면은 관객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을 노래로 해서 불러요. 이게 뮤지컬입니다. 그 다음에 뮤지컬은 대중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억이나 되는, 그 중에 160억이나 되는 대형 뮤지컬 시장이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뭐 스마트폰이나 또 난리가 난 넷플릭스나 뭐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볼거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뮤지컬 시장은 뮤지컬 공연을 하면 공연장에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왜 그럴까? 재밌으니까. 넷플릭스보다 재밌으니까. 극장에서 보는 영화보다도 더 재밌으니까. 왜냐하면 극장에서 보는 거는 화면이니까 그 어떤 생동감이 덜한데 뮤지컬은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 나와서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재밌죠. 훨씬 더 감동이 다르죠.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뮤지컬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뮤지컬은 향락적이고 오락적인 것을 추구해서 출발하겠다. 상업성과 연관을 맺고 있고, 근데 최근 한국에서는 지자체 홍보를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뮤지컬은 그 형식상, 뒤에 가서 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특수한 약속이 필요한 극이다. 여기서 약속이란 극작가, 연기자, 관객이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인데, 미스 사이공 레미제라블에서는 전쟁 장면이나 배우들끼리 격한 감정으로 충돌한 장면에서 노래를 부른다. 전쟁 나가지고 그 미스 사이공 혹시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쟁이 나서 지금 막 사람 죽이고 막 하는데 근데 노래를 불러요. 그 속에서 노래를 불러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뮤지컬은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마이크를 사용해요. 마이크를 이제 다 이렇게 지금 이런 마이크처럼 이렇게 얼굴에다 붙이죠. 보셨죠? 배우들이 얼굴에다 이렇게 마이크 붙인 거. 각기 자기만의 마이크를 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 그 노래 막 하면 할 때 이렇게 막 그 작게 자기가 막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까지 관객들한테 다 전달이 된다는 거죠. 오페라는 노래와 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 공연되고, 연기를 더 중요시하는 뮤지컬은 감정과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번역되거나 개사되어 공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어로만 하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한국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공연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세계 4대 명작 뮤지컬 다들 아시죠? 여기서 몇 작품이나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캐츠, 이 4대 명작 뮤지컬 중에서 사실은 가장 먼저 히트를 친 작품은 캐츠입니다. 캐츠가 그러면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사람이 고양이 분장을 했는데 사람이 저 안에 지금 그 분장을 한 배우가 분명히 사람인 거, 고양이 분장을 했지만 분명히 사람인 거 분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움직이는 게 고양이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인기를 끌은 작품이고, 그 다음에 레미제라블, 제가 많이 얘기했죠. 미스 사이공, 오페라 유령. 이 네 작품을 세계 4대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이 4대 뮤지컬의 중에서 캐츠와 오페라 유령을 작곡한 사람이 바로 이 앤드루 로이드 웨버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살아있고요. 48년생이에요. 1948년생. 지금 현존하는 뮤지컬 작곡가로서는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뮤지컬 작곡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 네 작품을 다 제작한 사람이 이 카메론 맥켄토시입니다. 이 사람 지금도 왕성하게 뮤지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계 뮤지컬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뮤지컬이 처음 시작된 곳은 영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뮤지컬은 그 각 나라마다 특색이 뚜렷합니다. 이 레미제라블과 같이, 또 아까 그 미스 사이공, 또 오페라 유령, 이렇게 거의 오페라인지 뮤지컬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이야기가, 스토리가 아주 탄탄하게 관객들한테 아주 관심을 끌 정도, 관객들이 봤을 때 막 눈물을 흘릴 정도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작품들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은 영국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스타일이 있어요. 노틀담 드 파리 보셨나요? 그 다음에 쉽게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작품들, 우리 한국에서는 공연이 그렇게 많이 된 공연은 아닌데, 작품은 아닌데, 이게 프랑스 작품인데, 이 프랑스 뮤지컬 작품의 특징은 대사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노래예요. 배우가 말을 하는 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노래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것도 노래로 시작하고 모든 걸 다 노래로 합니다. 이게 프랑스의 그 뮤지컬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맨하탄 브로드웨이의 공연, 이제 그 뮤지컬의 특징은 춤이 많아요. 대부분 춤이에요. 춤과 음악.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뮤지컬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존 트라볼타 아시죠? 존 트라볼타.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존 트라볼타 아실 겁니다. 지금 이 포스터에서도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죠. 이때 춤이 이렇게 찌르는 게 아주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이 작품 때문에 그 춤이 이제 유행하게 된 거죠, 사실. 이외에도 페임, 아까 나왔던 코러스 라인, 42번가의 비밀, 이런 작품들이 미국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스토리는 거의 없어요. 스토리는 이렇다 할 스토리는 없고, 그냥 스토리가 조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노래고, 음악이고, 춤이에요. 음악이 중요시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만한 작품은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보셨나요? 시카고는 무대가 없어요. 악단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악단이 무대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특별한 무대는 없습니다. 워낙 감옥도 나오고, 이렇게 집도 나오고, 그 무대가 워낙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무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시카고라는 작품은. 이렇게 이제, 뮤지컬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어느 나라 작품이구나. 대충 내용을 보시면, 이게 어느 나라 작품이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영국에서 제작된 작품들이 대부분 맨하탄 브로드웨이 가서 공연을 합니다. 왜냐하면 브로드웨이의 그 뮤지컬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지금 그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브로드웨이에 가서 성공한 작품, 뭐 빌리 엘리엇이나 이런 작품들이, 그 빌리 엘리엇은 또 그거잖아요. 또 그 뭐야, 발레 하는 이야기. 어린 그 이 초등학생 정도 된 그 애가, 빌리라는 애가 그 이제 발레 하는 이야기인데, 그 원래 영화로 히트친 덕분에 이제 뮤지컬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지금 브로드웨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게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맘마미아라는 공연도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히트치고 있는 작품이죠. 맘마미아는 주크박스 형태의 뮤지컬입니다. 주크박스라는 말 아세요? 그 미국의 술집에 가면 그 이제 펍이라고 하죠. 맥주 마시는 술집에 가면은 이렇게 주크박스라는 이렇게 그 기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동전을 넣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그 음악을 이렇게 찾으면, 그 음악을 찾아서 그 음악을 플레이를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걸 보고 주크박스라고 합니다. 그래,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마마미아에 나오는 노래가 한 사람의 노래죠. 한 밴드의 노래죠. 아바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뮤지컬을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날들이라는 작품. 그날들에 나오는 작품은 모든 노래가 다 김광석의 노래입니다. 광화문 연가라는 뮤지컬이, 창작 뮤지컬이 얼마 전에 창작이 돼서 공연을 해서 좀 인기를 끈 적도 있는데, 그 작품은 그 작곡가 이영훈 씨 아시죠? 이문세에게 노래를 가장 많이 준 작곡가, 예, 이영훈 씨 작품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이었습니다. 광화문 연가라는 작품은. 그럼 한국 뮤지컬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한번 볼게요.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대중문화가 이제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죠, 한국에. 예, 그래서 그 뮤지컬 넘버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아가씨와 건달들 같은 이런 그 미국 스타일의 이 뮤지컬 노래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보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남태평양, 마이 페어 레디 등 뮤지컬 영화가 극장에서 상연이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1961년에 처음으로 뮤지컬 전문 악단인 예그린 악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1961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작곡가 그 김희조라는 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김희조 씨. 중심으로 여러 가지 소재로 창작 뮤지컬들이 작곡이 돼서 무대에 올려졌어요. 그 다음에 1966년도에 사실은 이 작품을 가장 이제 첫 작품이라고 봅니다. 한국 뮤지컬의 첫 작품이라고. 살짝이 없어요라는 이 작품. 이 작품이 또 우리한테 많은 이제 그런 어떤 반향을 일으킨 거는 패티김이 여기 처음 나왔습니다. 패티김 아시죠? 가수 패티김. 패티김이 이 살짝이 없어요의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 가수와 성악가들이 함께 공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8년도에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에 세워지면서 서울시 뮤지컬단이라는 공립 뮤지컬단이 창단되었습니다. 78년도니까 굉장히 빨랐던 거죠. 그 다음에 90년도부터 창작 뮤지컬 혹은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의 뮤지컬을 해외 캐스팅 그대로 초빙해서 공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뮤지컬의 이제 지금까지의 짧게 본 역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뮤지컬들이 만들어진 거는 이런 작품들이 명성황후 이 작품이 처음으로 공연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997년입니다. 영웅은 한참 늦죠. 영웅은 한 2010년대, 마타리는 한 15년 그쯤, 빨래는 최근의 작품입니다. 명성황후가 한국 창작 뮤지컬의 사실은 대명사이죠. 지금까지도 97년에 초연을 해서 지금까지도 공연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작품들이 대부분 보면 대형 기획사가 제작하고 공연하는 작품입니다. 명성황후, 영웅은 같은 회사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에이콤이라는 회사.
그 연출 뮤지컬 연출을 하시는 윤호준 선생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요. 마타하리는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이거는 그 기획을 해서 아주 한 5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만든 작품입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이 마타하리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빨래, 이제 이거는 소극장 뮤지컬인데요. 젊으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여기 지금 원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생들이 졸업작품으로 만든 작품이었는데, 근데 뭐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뮤지컬들이, 한국에서 뮤지컬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뭐냐면, 2001년도에 오페라의 유령이 한국 최초로 장기 공연을 합니다. 당시에 이 한 작품이 매출이 190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도 되는구나, 이제. 한번 우리도 계속 해야 되겠다. 이제 전문 기획사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대구에 2005년도에 맘마미아가 대구 최초로 90회 공연을 합니다. 근데 90회 공연을 하는데 되게 관객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이 난 거죠. 이렇게 라이센스 뮤지컬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뮤지컬 공연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라이센스 뮤지컬과 오리지널 팀 내한 공연과 다른 점을 혹시 아시나요? 라이센스 뮤지컬은 그 제작팀이 그 본고장의 제작팀이 와서 만드는 겁니다. 다른 점은 라이센스는 제작팀만 와요. 제작진만 와서 배우는 한국에서 다 뽑습니다. 한국 배우. 제작진 한 3명, 4명, 뭐 많으면 한 10명 정도 와요. 10명 정도 와서 이 한국 배우, 한국 기술진 다 한국 사람을 사용합니다. 이게 라이센스 뮤지컬입니다. 이 오리지널 대한 팀은 100% 다 그 팀이 오는 거예요. 오리지널 팀이. 이 팀이 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공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할 때 오리지널 팀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그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는 사람, 웨스트 엔드에서 공연하는 사람들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 다 그냥 아주 2진급, 3진급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씩 오페라 유령의 그 브래드 리틀 같은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브래드 리틀은 사실은 은퇴를 할 시기가 될 정도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브로드웨이에서다 이제는 뭐 어떤 그런 네임 밸류가 이제 떨어져서 거기서 공연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이제 그 월드 투어 팀을 하고 이제 같이 온 거지. 그 사람이 명성이 막 옛날 같이 이게 막 아직도 막 대단한데 한국에까지 오지는 않겠죠.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저런 사람입니다. 거기 왜 그 키트 영화에 마이클 뭐 이름 뭐죠? 그 사람. 예,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지킬 앤 하이드 주인공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아마 지킬 앤 하이드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극장 터져나갈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서 딤프가 2005년도에 이 맘마미아가 대성공을 거둔 다음에 2006년도부터 딤프가 시작이 됩니다. 프리 딤프가 이제 준비하는 딤프가 이제 2006년도부터 시작되게 되죠. 올해가 이제 16회째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딤프가.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가 뮤지컬을 만드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가장 이제 대박이 났던 작품은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경남에서 만든 이순신. 보셨나요? 수성아트피아에서 한 달 정도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태화강. 태화강 어디에 있습니까? 울산에 있죠. 예, 울산 작품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왕의 나라. 안동 작품이, 안동이죠. 이 주인공이 이 민정기 씨인데, 이 주인공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거의 이제 고려 말기에 공민왕. 이 사람이 이제 이 공민왕의 부인 노국공주. 그 다음에 화성에서 꿈꾸다. 수원. 이 산이 누굽니까? 정조죠, 정조. 예. 수원은 이 정조 빼면 이야기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수원에서 정조 이야기를 가지고 화성에서 꿈꾸다라는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작품이 셀 수가 없습니다. 뭐 영주의 금성대군, 또 뭐 영덕의 신돌섭 장군, 뭐 하여튼 뭐 지금 그 부여도 있고 뭐 하여튼 이게 붐이에요 지금. 근데 대구는 있긴 한데, 예, 투란도트라는 작품. 투란도트 대구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를 못한 게 참 안타까운, 예,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대구 창작 뮤지컬은 어떤가? 한번 볼게요. 대구 최초의 창작 뮤지컬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뭐, 더 또 따져보면 뮤지컬이 아마 이거 말고도 더 있었을 것 같은데, 2008년, 9년 이쯤에 만화방 미숙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져서 서울 공연도 한 3개월 동안 장기 공연을 했고, 비교적 대구에서 만든 뮤지컬 중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상사로 예편한 어떤 남자의 집에 3남매가 있는데 그 3남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그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작가 자기 이야기입니다. 사랑꽃. 이 사랑꽃이라는 작품은 2013년도 7회 딤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이제 목련이에요. 목련 맞죠? 예, 봄에 피는 목련. 이 목련을 가지고 이건 이제 이 목련을 이제 지칭해서 이건 사랑꽃이다. 사람을 기다리다가 피었다가 금방 지는 참 애련의 비련의 꽃이다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사랑꽃. 이 작품은 중국 공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또 뭐 단체에서 만들었긴 합니다만 비방문 탈취 작전. 이 작품은 비방문, 대구의 그 유명한 골목이 그 약정 골목이잖아요. 예, 약정 골목에 어떤 그런 그 아주 놀라운 아주 그런 처방이 있는데 그 처방을 가지고 처방을 막 훔쳐가려고 하고 또 그 사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재밌습니다. 코미디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인장 꽃 피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때에 이제 이 선인장 꽃 피다라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된 건 대전에서 그때 어떤 중학생이 그 학교에서 그 폭력 때문에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학교 내 폭력 문제가 이제 막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학교 폭력은 나쁜 것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작품인데, 이 공연이 물론 이제 그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연이 한 600회 정도 공연이 됐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네. 이 상기 뮤지컬 작품들은 대구의 민간 공연단체가 제작한 작품으로 상당히 우수한 작품도 있고 딤프 대상 수상작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나 딤프가 이런 민간 공연을 지원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한 뮤지컬은 뭐가 있는가 한번 이제 대구의 지방자치단체가 귀신통납시오라는 뮤지컬 보신 적이 있나요?
달성군에서 만들었는데, 달성군이 피아노로 유명하죠. 사문진 나루터. 예. 예. 그 피아노를, 이게 막 나무로 이렇게 만든 괴짝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뭐 이게 두들기면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 피아노를 들어 이제 처음에 이 대구 사람들이 귀신통이라고 그랬대요. 안에 귀신 들었다, 이거. 그래서 귀신통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귀신통 납시오라는 그런 제목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 여기에 윤복희 씨가 출연을 해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달빛에 잠들다 보신 적 있나요? 수성 아트피아에서 공연돼요. 수성구에서 만들고 수성 아트피아에서 공연하고 했는 작품인데, 그 수성구가 사실은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말고도 뭐 미스 코리아도 있고, 다른 구에 비하면 수성구가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구에서 만든 거, 허브로드. 이 작품 조금 됐습니다. 이제 2007년인데, 그 허브로드가 약장골목을 영어로 쓰려고 하니까 이제 허브로드가 된 거예요. 약장골목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매천시장. 매천시장 아시죠? 예, 북구에 가면, 예, 그 칠곡에, 예, 그 매천시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북구에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이거는. 18년이니까.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대구 인구가 250만 명인데 줄 잡아서,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또 공연을 보실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 제외하고, 하더라도 한 30% 정도는 아무리 적게 잡는다고 해서 한 30% 정도는 공연을 보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실 텐데, 이런 작품들은 사실 무료로도 공연하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심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5% 정도만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조금 더 오늘 이제 뮤지컬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셨죠? 예, 조금 알게 되셨으니까 앞으로도 뮤지컬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 디마프라는 이런 행사가 열리면, 여기는 이제 제가 하는 건데 뭐 관객이 많이 오셔도 뭐 한 200명 정도밖에 들어가실 수 없는 극장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시면 꼭 또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가 딤프도 하고 있고 뮤지컬 도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금 이름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뮤지컬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시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창작 뮤지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이, 뮤지컬을 창작하는 활동을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도 좀 해주시고, 또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하면 뮤지컬 지금 이 뮤지컬 작품 창작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 그 학교가 한 6군데 대학에서 1년에 한 150명 정도, 100명에서 150명 정도 학생들이 1년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는데 그 친구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다 서울로 갑니다. 아니면은 뮤지컬을 포기하거나, 그 중에서 그래도 뮤지컬을 조금 이제 한다, 제 친구가 실력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다 서울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뮤지컬을 하는 그 배우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런 청년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 뮤지컬 창작하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런 마당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그 젊은 친구들이, 예, 나서서 이렇게 뮤지컬 활동을 계속하고, 또 뮤지컬 창작도 계속하다 보면 좋은 작품이, 아까 같은 만화방 미숙이 같은 작품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물론 이제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대구가 유명하게 이제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인 거 아시죠? 그 창의 도시면은 뭔가 그런 창작을 하고 이런 창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이 지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하고 중국에 이런 창작 뮤지컬을 만들면 수출이 많이 됩니다. 그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긴 한데,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창작 활동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창작을 잘하는가 봐요.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이니까, 똑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창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데,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그런 창작 뮤지컬을 되게 높이 평가하고 또 부러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만든 작품이 중국에 가서 공연하는 경우, 일본에 가서 공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작품들이 이런 창작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청년들이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외화를 보러 오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